우리 저번에 그 오건 할 때 그 누구죠? 그 오빠를 위해서 아니고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던 아이에 관한 거 봤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것도 괜찮았죠. 예, 저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 그 생각나는 그 밑에 자막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살아야 돼. 꼭 살아야 돼. 굉장히 와닿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딴 것보다도 그 번역된 말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살아있는 것조차도 너무 힘이 드는, 그죠?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해서 보시는 마음은 네가 살아라, 꼭 살아라, 그죠? 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틀림없이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 듭니다.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 졸업식 날 좀 오고 싶어요. 초대해 주시면. 예. 그래서 출석부 좀 적고 싶어요. 누가 살아남았나? 저는 지금 최대 요새 제 흥미와 관심거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아남아 있을 것이냐. 제시가 될 거냐, 제수광이 될 거냐, 제수가 될 거냐. 뭐 아주 그거 생각하면 요새 제가 너무 재밌어요. 야, 이거 남의 고통을 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니 말하면서. 예. 자, 영적 학대로부터 회복되는데 말하고 느끼고 믿기,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거죠? 뭐죠? 엮이는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Don't talk, don't feel, don't trust. 그죠? 말하지 마라, 느끼지 마라, 믿지 마라. 근데 치유되려면 결국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말해라, 느껴라, 믿어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말하고 자신의 상처를 표현하고 신뢰하는 법들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 교회들 같은 데 세미나 할 때 꼭 그런 얘기 합니다. 영적인 학대든 성적인 학대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그럼 교회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purifying 돼야 된다. 정결케 되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지, 뭔가 자꾸 감춰, 말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신뢰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정직하시라. 내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부인하고 가장하는 거 하지 말고 정직하라. 정직하게 표현하라. 적개심을 처리하라. 영적인 학대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 적개심을 처리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죄책감을 처리하라. 영적인 학대들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죄책감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뭐라 그랬죠? 죄책감이 아니고 뭐죠? guilty가 아니고 뭐라고요? 죄의 자각, conviction, 그죠? conviction과 guilty는 다르다 그랬어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지만 conviction, 죄의 자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죠? 죄책감이 처리되어져야 한다. 인지 재구성, 생각이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배우라. 어떻게 배우라? 메시지를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경험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그죠? 필레오, 성경에서 말하는 필레오는 그런 거라 그랬죠. 영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죠? 왜곡되어진 그 진리들 또는 왜곡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인내와 오래 참으라. 한 번에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할 수 있다. 참으라. 은혜를 배우라. 은혜를 배우라. 율법이 아니고 은혜,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사도 바울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자, 아동 성학대. 아동 성학대. 아동 성학대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학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다. 그랬어요. 이 아동 성학대는 아동과 성인 사이에 행해지는 성적인 행동이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연정자에 의해서 성적으로 사용되어진다. 이 아동 성학대는 요새 이제 이 폭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적인 활동이 아니고 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성적인 행동은 아니다. 사실은 결국 보면.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배경들을 보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적인 중독에 걸려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네. 그래서 아동 성학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는 책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근친상간 같은 경우도 성학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학대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행위, 대화다. 대화도 성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친상간은 가족 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이다. 성인이 아동을 통해 성적 흥분감이나 충족감을 얻는 것이다. 성추행은 성교를 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말한다. 성폭행은 강압적인 성적 접촉을 말한다. 강간은 신체적인 강압을 사용해 성기의 삽입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아동 성학대로 판명되는 기준, 아동과 가해자의 연령적인 구조화, 강제적인 형태를 띠는 것, 가해자가 대개 보호자나 권위적인 인물이다. 아동 성학대도 많은 퍼센테이지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성학대에는 신체적으로는 부적절한 접촉에서 성교회까지 이른다. 비신체적으로는 노출증이나 관음증의 형태도 성적인 학대다. 그 바바리맨, 예, 그죠? 바바리맨이 보통 이제 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특히 여학교 뭐 이런 데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이 비춰지게 되면 굉장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상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뇌에게 강한 충격을 줘요. 강한 충격을 주니까 보통 감정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적인 감정들이 압도되어져요. 압도되어져서 그 감정에 의해서 내 삶이 주장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렵다. 자, 언어적. 성적인 풍자, 농담. 이런 것들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침범, 부모의 부적절한 나체 노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한다든지 아동의 사적 공간을 침입한다든지, 예, 이런 것도 경계선의 침범이고, 또 신체적으로도 이런 경우 있죠. 그 캔버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의 어떤 그 성기의 일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이해되세요? 예, 재미로 하죠. 그냥 어른들이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뭐 따먹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적으로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져 왔으니까. 제가 저번 주인가 저희 학교 강의 갔다가 이제 스태프들하고 저녁에 다 그 찜질방에 갔어요. 찜질방에 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 사우나로 오신 분 중에서 자기가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하고 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다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캔버라 안에서 일어났는데 부모가 알게 됐어요. 부모가 알게 돼서 고소한다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게 웨스턴 아이였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하고 문화적인 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이가 예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웨스턴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백한 성적인 학대였어요. 우리가 볼 때도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야, 저거는 문제가 커지겠다. 저거 잘못하면 저 사람들 다 추방당하고 문제가 어렵겠다. 근데 이제 다행히 중재자들이 나서서
문화를 설명하고 아무런 의도가 없었고 겨우겨우 무마됐어요. 겨우겨우 무마돼서 한쪽이 떠났죠. 떠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그런 것이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 침범하는 것. 예. 정서적으로 부모가 자기 배우자보다 자녀와 더 중요한 관계를 가질 때, 예, 정서적으로 학대죠. 트라이앵글, 삼각관계에서도 얘기했는데, 부모의 한 부모가 만약에 자녀하고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삼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삼각형이 건강한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만약에 아버지고 엄마고 그리고 나란 말이에요. 나랑 엄마가 가까워지면은 아버지가 외롭겠죠. 이 아버지가 외로움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외로움을 처리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결국 이 안에서 처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착취. 아동을 매춘과 포르노몰로 이용한다. 방지. 아동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예, 요새는 뭐 그래도 그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제 성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책 같은 걸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아이들 그 서점 가니까 그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화 형태로 나온 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고, 또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을 듣게 하고,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낳느냐? 성학대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통해서 아동이 알아서는 안 되고 다룰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 아직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용량을 넘어선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더럽다는 느낌과 죄책감을 양산한다. 우리 뇌에 어떤 것이든지 깊이 기록되어진 것은 뭐 조금 얇게 기록되어진 것도 없어지지 않지만 깊이 기록되어진 것일수록 사라지지 않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20살 때 전쟁을 치렀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괜찮았어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50년 만에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잠재되어졌던 전쟁터에서 얻었던 상처가 50년 만에 드러났어요.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그 무의식적이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때라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더럽다는 느낌이나 죄책감을 갖게 된다면 평생의 삶이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힘든 판에, 그죠? 싫어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사랑하는 능력에 손상을 입힌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삶을 전혀 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발견할 수 없고 사명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성이 말살되어지는 것이다. 아동 성학대는 우리 사회의 전염병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이 어떤 사회든지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것만큼의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역기능적인 기능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존 브래드쇼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가족치료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도 몇 권 번역돼 있어요. 존 브래드쇼의 가족 같은 책,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존 브래드쇼가 썼던 성인 아이의 치유인가? 학지사에서 나온 하드카바로 나온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도 이 사람이 쓴 책이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의 문화가 마비된 좋은 예는 성중독과 성학대다. 상당수의 성중독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들 대부분이 정서적으로 너무나 죽어 있어서
무서운 성학대 이야기 정도가 일어나야 우리의 의분을 터뜨린다. 미국 인구 중 약 6천만 명이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이러한 학대는 성에 중독된 가정에서 발생한다. 소위 경미한 성학대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성적인 수치를 주는 것은 여기에서 주된 요소다. 성적인 수치는 우리 가정, 교회,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서는 여아의 4분의 1, 남아의 8분의 1이 성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여자들의 80% 이상, 형제들의 70% 이상이 성적인 학대를 어떤 형태로든지 어린 시절에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의 성학대는 성추행이다. 몰레스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퍼센테이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동 성학대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변태야 뭐 이런 얘기 하죠. 사실 이런 형태입니다. 정상적인 성을 통해서 만족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져 있거나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프라이빗한 생활을 보면 이런 관계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병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이제 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의 승리죠. 그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기소됐지만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죠?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소되고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 가겠죠. 치유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가해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 학대를 하느냐? 법을 어기고 성적 자극을 추구하는 도덕적 선택과 죄. 자기 마음 안에 흔히 말하는 원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성, 육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성적 가해자는 엮이는 가정 출신이다. 이미 자기 안에 성적인 그 엮이는 가정의 패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패턴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 학대자 자신이 아마도 학대를 받았을 것이다. 예, 많은 경우가 자신이 학대받은 사람이 학대합니다. 그래서 hurt people이라고 그랬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다. 학대자는 종종 엮이는 교회 출신이다. 예, 비슷한 얘기고요. 포르노그래피, 정욕, 공상이 뚜렷한 역할을 한다. 가해자의 특징이 뭐냐? 종종 도움을 주는 직종과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로서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나온다. 대부분 생애 초기에 그들 자신이 상처를 입었을 확률이 많다. 가해자들의 특징, 우리가 생각할 때 가해자 그러면은 굉장히 막 이상하게 생기거나 완전히 불황하거나, 그죠? 보기만 해도 아주 막 혐오스럽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또 이 아동 성학대뿐만 아니라 요새 우리나라 그 뭡니까? 원조교제인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이 인터넷에 뜨고 공지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치자도 있고, 그 중에 법조인도 있고, 의료인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살 리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가지고는 사실 얘기하기가 어렵다. 포르노그래피를 탐닉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 숨겨진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숨겨져 있다는 거,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발휘됩니다. 그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계속 빛 가운데 드러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어둠이 있고 죄가 있다면 사실 몸 안에서 빛 가운데 드러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훨씬 효과적으로.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은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가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지. 10중 8구는 잘 안 됩니다. 혼자서는 잘 안 돼요.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 끝없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정직하라, 정직하라, 정직하라.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 같고, 자, 자신의 감정을 억압한다. 감정을 억압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통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증오에 이를 정도로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가해자 중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땐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런 형태로 나오지 않겠죠. 분노와 적개심이 있고 처벌하고자 하는 욕구가 불타오른다. 자기 안에 지도가 뭐예요? 내가 성적인 학대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지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unfinished business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학대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 책임져야 돼. 그래서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부족하다. 기독교인 학대자는 보통 매우 독단적인 종교적 가정 출신으로서 완고하고 매우 조직화되어 있으며 양심적이고 도덕주의자며 율법적이고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책임있게 교회 직분을 수행하며 옳고 그름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제가 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사드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세디즘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세디즘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과학적인 게 뭐냐고. 세디스트라고 그러죠. 세디스트. 예? 고통 주는 걸 즐기는 거. 고통 받는 걸 즐기는 사람들은 메조키스트. 그죠? 세디스트는 그러니까 이 세디즘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사드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거기서 비롯됩니다. 이게 이제 중세 암흑기에 나와 이 중세 암흑기의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신부들을 배경으로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내적으로는 처녀들이나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성이나 이 옥탑에 가둬놓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성적으로 고통을 주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면서 만족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책이 이 사드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충격적인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관점으로 책을 썼거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중세의 그런 상황들을. 근데 그걸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세디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절제되어져 있고 종교적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 학대자인 경우들 그리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옆문으로 뒷문으로 가보면 그렇지가 않더라. 철저한 비밀과 철저한 수치와 죄책감으로 뭉쳐져 있다. 발각되었을 때 가해자의 반응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여기 중에 한 가지로 반응한다 그럽니다. 부인한다 그러죠.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축소화한다. 사실은 제가 뭐 그 정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 이 아이가 부모님한테 많이 맞는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본 거예요. 뭐 이런 축소화하죠.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비난합니다. 얘가 그런 거예요. 나는 싫었는데. 그죠?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딱 드러났을 때, 그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10중 8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변화의 그 시작이 대부분 폭로되어졌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폭로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크 레이저가 썼던 그
예수전도에서 나온 책이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 그 책이 성중독에 관한 책이거든요. 성학대에 관한 책이고, 마크 레이저라고 하는 이 의사, 이 사람이 성적인 중독으로 아주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서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burst out 했어요.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직장을 다 잃어버렸고 그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매장됐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이 다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 영역에 굉장히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분, 전 세계에서 이분을 통해서 그 성중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많이 그렇지 않지만 외국의 케이스들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 책을 썼던 브루스 리치필드 박사님이 그런 케이스고, 완전히 콜랩스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분이 주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가졌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해자의 회복 어떻게 회복될 거냐? 개인 치료도 받아야 되고 가족 치료도 받아야 되고 지원 그룹에도 참석해야 되고 멘토를 통해서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만큼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 치료, 가족 치료 약합니다. 지원 그룹 약합니다. 멘토 약합니다.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또 여러분이 앞으로 가질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결국 받으니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치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회복이 필요한 만큼 가족과 떨어져 있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특정한 곳에 재활치료센터 이런 데 이제 수용되어져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군데가 있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군데 있는 재활센터들이 대부분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성중독을 다룰 정도의 그런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재활센터는 없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알코올 중독이 또 가장 사회 만연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건 몇 군데 있다. 그렇게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경우는 어때요? 이건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감옥을 가게 되죠. 예. 그 안에서 이제 도움을 받는. 우리나라는 이것도 좀 요원한 상태이긴 합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드러났다. 여기는 뭐 근신 처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드러나면 축출되고 출교당하고 목회자인 경우는 목사직 박탈당하고 그리고 매장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드러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드러내면 끝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도 그런 분이에요. 교회가 큰 교회, 흔히 말하는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낼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빛 가운데 드러내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냥 은퇴 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끝났죠. 끝났는데 끝났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은퇴할 때까지만으로도 가면 나는 성공한 목회자로 남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통은 담보하고 간다. 예. 그건 뭐 그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한국 기독교의 토양의 문제이기도 하죠. 또 여전히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숙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시고 공동체를 만드셔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잘못은 다뤄야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줘서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 듭니다. 예, 뭐 그런 얘기들 쭉 나오고 있어요.
자, 뭐 가해자는 가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어떡하냐. 이게 진짜 문제죠. 피해자가 이미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죠? 피해자는 그들의 이해 능력을 넘어선 자극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이해 능력을 넘어선 자극을 경험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자극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라요. 결국은 이 자극을 다뤄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보다 더 강한 자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또 다른 학대에 자기를 내어놓아야 하거나 자기가 또 다른 학대를 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너무 어린 시기에 성 정체감에 눈을 뜨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10대가 되면 이제 성적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상적인 발달에 혼동이 일어난다. 혼동과 상반된 감정을 갖게 된다. 아동이 비밀을 갖게 되면 소외감으로 이어진다. 연결할 수가 없다. 사람들하고. 부모하고 연결할 수가 없다. 쾌락의 느낌을 갖는 것에 대한 비난과 죄책감이 생긴다. 부정적인 성적인 경험을 했던 많은 경우가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 건강한 성적인 그 느낌과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기쁨일 수 있는 것이 도리어 고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감이 떨어지게 되죠. 피해 아동은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떠맡는다. 근친상간인 경우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드러내면 가족이 와해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거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거나, 그래서 그것을 깨는 것이 자기 책임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친상간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경계선이 흐릿하기 때문에 진압력 장애가 생긴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수치심, 두려움, 불안, 자살 충동, 학업의 문제, 우울증, 신체적 불편, 난잡한 성적 활동, 행위 표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해리 현상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 형태의 다중인격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희생자화되어 가해자가 되거나 학대자와 결혼할 확률이 높아진다. victimization. 희생자가 되면 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건강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치유가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fight 아니면 flight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싸우거나 도피하거나, 이 피해자가 싸우면 가해자가 되겠죠. 그리고 도피하면 다시 희생자가 되고, 생명나무로 말하면 뭐겠어요? 공격적인 거, 뭐예요? 거절적인 거, 자중심. 세 가지 패턴을 삶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 증오심, 적개심 이런 것들을 갖게 될 거다. 성학대가 초기 아동기에게 미치는 영향은 불안, 불면증,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 특정한 시기에 내가 언제부턴가 성격이 변화가 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성격이 변화됐는지 모르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자기의 과거의 시간을 쭉 돌이켜보니까 이상해요. 내가 몇 살 이전에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소심해지고 수동적이 됐다. 근데 왜 그런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보니까 12살 때 내가 특정한 일들이 있었다. 그죠? 자기도 무시하고 살아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나니까 자기 본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더라. 그런 케이스들 많이 보게 되죠. 초등학년기에 미치는 영향, 이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학업이 저하된다, 야뇨증, 그렇죠? 또 과도한 수줍음, 남자와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는다. 사춘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학업도 부진하게 되고 마약이나 알코올 남용, 뭐 난잡한 성적 활동, 뭐 이런 것들 있게 됩니다. 또 자살 충동. 아동 성학대가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 말했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적절한 느낌을 갖게 되고 부적절한 행동을 갖게 되고 부적절한 생각을 갖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동 성학대 상처가 자라고 나면 공격하든지 거절하든지 도피하든지 세 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도피하게 되면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난잡한 성관계라든지 그런 걸로 갈 것이고, 그렇죠? 반격하게 되면 공격적이게 되면 가해자가 될 것이고, 자기 거절로 받아들일 거면 죄책감과 수치심과 낮은 정체성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예. 아동 성학대의 징후. 아동 성학대의 징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만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동 성학대의 징후들을 보통 이제 발견하게 되면 유치원 같은 데서 선생님들이 아동 성학대 징후를 발견합니다. 아이가 인형 같은 걸 가지고 놀면서 성적인 놀이를 한다든지, 인포메이션이 없었는데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부모님에게 이제 리포트 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뭐 아주 어린 아이인데 뭐 과도한 자유행위를 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잠을 못 잔다든지 어떤 자꾸 오줌을 싸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체 의학적 징후들. 신체 의학적인 징후들은 쉽게 말하면 몸 가운데 어떤 특정한 상처가 있다든지, 특별히 이 성기 주변이라든지 그런 곳에 특별한 어떤 뭐 물린 자국이라든지 타박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뭐 이 출혈이 있다든지, 그죠? 또는 뭐 어떤 뭐 성병에 걸려 있다든지, 잘 걷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신체에 나타나는 징후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이제 알죠. 다르면 보통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데 다르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을 가까이 접할 기회는 없겠지만 아이들을 접하는 선생님이라든지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금방 알 수 있죠. 매일 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면, 또 이제 이 아이들이 그림 그리면 나오죠. 그림 그리면 뭐 완전히 그 사람을 해체하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목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 그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면 문제가 있구나. 보통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밀보장과 신고. 이 비밀보장과 신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법에 리포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라든지 성적인 학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경찰에 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제 그걸 알리면서 해결이 안 되고 수치심만 더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떤 성적인 학대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증거물을 병원에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특정한 병원들 외에는 그것에 대해서 잘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한도 내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밀 엄수 그리고 비밀 보장이 있어요. 비밀 엄수는 절대로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황과 형편이 오더라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비밀 보장, 그래서 보통 이제 상담을 할 때 비밀 엄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밀 보장하죠. 특정한 상황이 아닐 때는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학대하고 관련되어져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알리게 되어져 있고 슈퍼바이저에게 알리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거. 시간 많이 지나갔네.
예, 요 성학대까지만 마칠게요. 자, 위기관리. 이 성학대 여부가 밝혀지거나 의심되면 이 아래의 과정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학대자에 대해 수용적이면서도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 이것이 부모이거나 어떤 그 근친이거나 이런 경우들일 때 그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도리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어렵게 되거나 극단적인 어떤 그 범죄까지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일들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좋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가능한 지지해 준다. 피해자의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확증의 말을 해 준다. 그렇죠? 대부분 이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치감을 갖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그 외상, 자기가 당한 그 상처보다 또 다른 형태의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확증해 주라. 예, 그런 얘기. 부모에게 신고할 용기를 갖게 한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문화는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했어도 그것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럽고 신고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비밀이 보장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덮고 간다. 나만 고통당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예, 뭐 넘어가시고. 학대받은 아동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동에게 개인적인 장소를 마련해 준다. 인터뷰 횟수를 제한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여러분 육군까지 하시면서 이제 느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어떤 것들은 굉장히 웨스터나이즈 되어져 있는, 사실 우리 문화나 우리의 수준으로 볼 때는 많이 어려운 부분들, 그죠? 뭐 아동에게 개인적인 장소를 마련해 준다. 이상적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로는 쉽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아동들에 대해서 비전이 있는 분들은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면 되죠. 복지적인 정책들이 더 활성화되어질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더 많이 활성화하고, 쉼터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아동에게 안심시켜주고 그들의 문제나 탓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준다. 비난하거나 혐오하지 마라. 상처 부위를 보이고자 할 때 정중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하라. 증인이 있어야 된다. 왜 이러냐면 폐쇄적인 상태에서 그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성학대를 당한 사람들의 상처 부위를 보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그 성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이 학대받은 아이는 자기가 신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또다시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가중처벌. 그거 아시죠? 깐데 또 까? 그죠? 아픈 데만 골랄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동에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돕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꼭 누군가 증인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그 더 진전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을 때 억지로 그것들을 강요해서 말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또 어려움이 되는 것이 그런 거. 자, 성학대의 확증. 그럼 이 성학대 당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보통 이제 성학대가 노출되어지는 것은 고의적이나 우발적이다 그랬는데 보통은 이제 우발적이죠. 본인들이 고의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자기는 사실 숨기려고 했는데 상황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떤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명백히 하라. 전문가로서의 법적 증언을 예비하라. 올바르고 온전한 조사가 필요하다. 법적 증언을 위해 아동과의 인터뷰를 비디오 녹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학대가 분명할 경우 외상의 정도를 확정해야 한다. false memory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학대를 당했다고 믿어서 고소가 되어지고 실제로 이제 법적인 작업이 들어갔어요. 근데 기억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의료진이 검사했을 때 그런 게 없었고, 또 누가 언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그 부모는 그 자리에 없었고, 명백한 증거들이 있고, 이제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잘못하면 누구 말 맞다나 뒤집어 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 들어가지는 대부분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이런 영역에 이 사역을 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영역에 앞으로 사역을 하거나 그럴 상황이 된다면 이 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잡아 넣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기록하고 남기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비디오도 나오고 녹음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손상 요소들 뭐냐? 가해자의 피해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가까운 관계일수록 아동은 더 많이 상처받는다. 폭력이 사용된 경우 더 많이 상처가 된다. 비폭력적인 강압의 정도, 그죠? 비폭력이지만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르다. 학대의 정도, 성적인 관계냐 아니면 터치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손상되는 정도가 다르다. 학대의 기간, 단기간에 일어난 거냐 아니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거냐, 그거에 따라서 정도가 다르다. 발생 횟수나 빈도수에 따라서 손상이 다르다. 피해자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르다. 어릴수록 더 손상이 크겠죠. 학대 여부를 알릴 때 성인 보호자가 보인 반응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죠? 학대를 알렸는데 성인 보호자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억압하게 되어질 때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 자, 개괄적인 개인사를 기술하기. 이건 뭐냐면 이 학대의 배경이 되는 정보를 모은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학대를 받게 되어졌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의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개인사를 기술한다. 여기 보면 뭐 가족사 나온 것처럼 뭐 가계도도 그리고 가족 연대기도 그려보고 또는 그 사람들 안에 시스템들도 발견해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다. 뭐 피해 아동을 면접하기 다 넘어갈게요. 면접 과정의 단계. 성학대 가능성과 관련된 요소. 계부와의 생활. 그렇겠죠? 친아버지가 아닌 경우에 더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 친모와 살지 않는 시기. 그럴 수 있을 거고, 정서적으로 멀고 종종 아프고 애정이 없는 어머니. 이건 두 가지 문제를 주는데, 아이가 정서적으로 배고프겠죠? 어머니가 아프니까 남편하고의 어떤 성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아이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아버지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어머니,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웨스턴에 더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기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죠? 전쟁과 일제시대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꾸짖고 경고하고 처벌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의욕을 갖는 성적으로 징발적인 어머니.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해서 하지마 그러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죠. 잔디를 밟지 마시오. 보는 순간 밟고 싶어지지.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거 보는 순간 넘어가고 싶고 밟고 싶다. 예. 왜 그렇다 그랬죠? 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생각을 먼저 찍고 난단 말이에요. 뇌에. 그러니까 그것이 또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네, 그런 겁니다. 상처 입기 쉬운 아동의 특징. 자기 주장, 자기 표현이 부족하고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처벌을 두려워하고 나쁜 아이라고 불리기를 두려워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사랑과 애정을 갈망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방치되어져 있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 그럴 수 있다. 예, 그다음에 피해자의 치료. 위기관리, 단기치료, 장기치료. 위기관리는 앞에 나와요. 그죠? 여기 위기관리. 성학대 여부가 밝혀지거나 의심되면 다음 위기관리 과정을 따라야 된다. 그게 이제 60페이지 나왔던 얘기고. 단기치료, 장기치료가 다 필요하다. 단기치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요. 내적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단기치료이고 장기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 뭐 A형하고 B형을 얘기하는 건데 B형 학대 같은 경우는 B형 상처 같은 경우 단기간에 일어났다면 치유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A형 형태로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고 멘토가 또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치료, 장기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의식적 아동 성학대.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의식적인 아동 성학대 Ritualistic Child Abuse 이건 보통 이제 종교하고 맞물리게 되어지는데요. 아이들을 종교적인 제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서 아이들을 종교적인 학대를 함과 동시에 성적인 학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어떤 성적인 제물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사탄 숭배, 의식의 피나 오줌, 배설물들을 사용하거나 동물과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죽이는 것에 참여하거나 그 장면을 찍는다. 그것을 보게 한다. 그것을 실행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자발적이게 조종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그걸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했다는 거죠.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프로그램된 형태로 누군가에 의해서 한 거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부모가 원해서 절에 가서 산다든지 또는 뭐 부모가 원해서 맨날 그 푸닥거리 하고 신내리고 그런 거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 리추얼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적 아동 성학대가 어떤 형태로 발전될 수 있냐면 해리성 정체감 장애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DID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동 성학대가 얼마나 극단적이냐면 뇌를 분열시킬 정도로 뇌를 분리해가지고 사건 자체를 기억 못하게 하거나 느낌은 있는데 사건이 없거나 사건은 있는데 느낌이 없거나 그죠? 일정 시간의 기억을 잊어버리거나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형태가 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통해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통합된 나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학교에도 이런 유사한 모습을 가진 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심스 때 여러분들 아마 많이 계시겠죠?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야 이거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오 11시가 다 됐네요. 자 오늘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고 마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작성해 보시면 좋겠냐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지적인 학대, 그리고 언어적인 학대, 그리고 아동 성학대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어떤 형태의 학대가 내 삶 가운데 있었는가? 내가 다룬 것도 있을 거고 아직 다루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룬 것이 있다면 감사해야 될 것이고 다루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수면 위로 떠올리셔서 좀 기록하세요. 분류하셔서 기록하셔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명나무 TL 다 하실 수 있죠? 예. 시간을 내셔서 서로 멤버들끼리 또는 누군가 여러분의 권위자가 있으면 권위자와 함께 시간을 좀 가지세요. 이걸 뭐 굉장히 커다란 사역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장면한 이 문제를 좀 다뤄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완전히 막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감정적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좀 이걸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영역을 가지고 가셔서 12단계 쭉 하면서 다루세요.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 삶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메일을 받았는데 지금 대구에 저희 학교장인데 학교장 전사님이 자기 일을 다룬 것을 메일을 하나 보내왔어요. 메일을 하나 보내왔는데 제가 생명나무 강의하면 제가 처음 다뤘던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에서 성적인 학대에 관한 얘기.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다루는 분들 중에 이 화장실하고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자기 문제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예화 때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이분도 화장실을 가서 퍼블릭 화장실을 가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되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와이프랑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쭉 작업을 한 거예요. 12단계 옆에 놓고 쭉 작업을 했어요. 쭉 작업을 하고 나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뿌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7가지 단계를 통해서 다루시고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예.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일부러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일부러 사람들이 있는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니까. 가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있던 내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요구해서 이제 제가 해서 보낼 건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제가 TDC에서만 아마 9번 이상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6번은 넘어. 왜냐면 6번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서 아마 생명나무, ST, 아버지 사랑 그래서 아마 9번일 거예요. 그죠? 더 돼도 뭐 할 수 없고 덜 돼도 할 수 없어. 그죠? 근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6권 할 때는 거의 인포메이션을 나눈 거지 한 가지 우리가 짚고 하나님 앞에 다루는 시간은 없다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면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들을 여러분 삶에 걸리는 것들을 강의 들으면서 틱하고 가셔야 돼요. 틱하고 가시고 이제 적정한 시간에 그걸 다루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일상화 하시라는 거예요. 일상화. 매일 내가 묵상하고 중보기도 영적 성장하는 것처럼 내 삶의 문제를 치유하고 다루시라. 그게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뤄졌는데 당신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뤄지면 그러면 소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좀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좀 다 적으시고 그걸 가지고 서로 만나셔가지고 작업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해야 되지만 서로 작업하셔서 10건 다루고 20건 다루고 30가지를 다루고 나면 여러분 전문가 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주 효과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좋은 아버지로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같이 이 책을 공부해 나가면서 주님 저희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저희 삶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문제를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다뤄지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좋은 일꾼 되고 좋은 도구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로 주님 저희가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문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으로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전철을 타는 중에라도 걸어가는 중에라도 주님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